60세 이후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계단이 두려워지고 한숨이 깊어지는 이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근육이 빠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나이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진짜 이유는 우리가 하루에 무심코 반복하는 몇 가지 습관에 있습니다. 서울의대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근육량 감소의 절반 이상은 활동량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나머지는 잘못된 식습관과 수면 패턴이 원인입니다. 즉, 나이가 아니라 생활이 근육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첫 10분 동안의 행동이 그날 근육의 생존율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보고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단 1년 만에 허벅지 근육이 평균 4% 줄어듭니다. 반면 같은 나이대라도 일어나서 1분만 제자리 걸음을 하는 분들은 그 손실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근육은 움직이지 않으면 필요 없는 조직으로 인식됩니다. 몸은 생존을 위해 효율을 선택합니다. 안 쓰는 근육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스스로 줄어드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단 1분만이라도 매일 꾸준히 움직인다면 몸은 그 근육을 필요한 조직으로 인식하고 다시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지점에서 학자들 사이에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근감소증 살초페니아은 단순히 근육의 문제일까? 아니면 전신염증의 결과일까? 하버드 의대의 연구진은 근감소증은 염증성 노화, 인플람마깅의 대표적 신호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도쿄대 연구팀은 운동 부족이 원인이며 염증은 결과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무엇이 맞든 결론은 같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움직이지 않을까요? 피곤해서, 귀찮아서,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이 나이에 뭘 하는 마음 때문일까요?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근육을 약하게 만듭니다. 몸은 마음의 언어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힘이 없어 라는 말은 뇌에게 힘을 쓸 필요가 없다는 신호가 됩니다. 근육은 단순한 살던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의지를 가장 먼저 반영하는 조직입니다. 내가 일어나서 한 발 내디딜 때 근육은 살고 싶다는 몸의 선언을 실행에 옮깁니다. 이제부터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어떤 습관이 근육을 살리고 어떤 습관이 근육을 조용히 파괴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서울, 부산 혹은 제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정보는 당신의 근육을 되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한 가지 습관 중 첫 번째는 바로 움직이지 않는 습관입니다. 이 한 가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다리 근육은 다시 깨어납니다. 지금부터 10년 후를 바꾸는 단 하나의 선택, 시작합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요즘 너무 피곤해서 운동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정말 피곤해서 운동을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운동을 안 해서 피곤한 걸까요? 최근 하버드대 연구에서는 하루에 단 10분만 걷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근육량이 8% 더 높고 낙상 위험이 40% 낮다고 밝혔습니다. 놀라운 건 그 10분이 꼭 연속일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5분 2번 혹은 3분 3번으로 나누어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강한 운동보다 짧은 반복이 훨씬 중요합니다. 근육은 자극을 강도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빈도로 기억합니다. 즉,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보다 자주, 짧게 움직이는 것이 근육에게는 훨씬 큰 신호가 됩니다.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에서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TV를 보시면서 광고 나올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이 짧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허벅지 근육의 혈류가 30% 이상 증가합니다. 혈류가 돌면 산소가 들어오고 단백질 합성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 10분이 쌓이면 하루의 피로가 줄고 밤의 숙면도 깊어집니다. 조금 의외의 사실도 있습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던 70대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매일 10분 제자리 걸음을 한 그룹과 매일 30분 앉아서 휴식을 한 그룹을 비교한 연구에서 단 2주 만에 첫 그룹의 다리 근육 밀도가 3.1% 증가했습니다. 즉, 짧게라도 꾸준히가 진짜 회복의 열쇠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흥미로운 논의도 이어집니다. 10분 운동이 정말로 근육을 키우는가, 아니면 단지 피로를 줄이는가? 미국의 스포츠의학회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10분의 짧은 운동은 근육량을 급격히 늘리진 않지만 근육의 활성 상태를 회복시킨다. 즉, 완전히 꺼진 불씨를 되살리는 과정입니다. 근육은 불과 같습니다. 꺼지면 다시 켜기 어렵지만 작게라도 타오르면 다시 큰 불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중 당신은 몇 시간을 가만히 보내고 있나요? 식사 후 30분, TV 앞 2시간, 스마트폰을 보며 누워있는 밤 시간까지 합치면 하루의 절반이 정지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단 10분만 움직이는 시간으로 바꾸면 몸의 균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헬스장에 가거나 기구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팔을 벌리고 무릎을 가볍게 굽혔다 펴는 동작, 혹은 부엌에서 설거지 후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움직이기로 마음 먹는 순간입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해보세요. 손을 가볍게 위로 들어 올리고 어깨를 돌리고 허리를 한번 펴세요. 지금 그 10초가 당신의 근육을 깨우는 순간입니다. 오늘부터야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움직이세요. 10분은 짧지만 당신의 몸은 그 시간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 10분이 쌓이면 피로가 사라지고 계단이 다시 가벼워집니다.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오늘은 조금 덜 무겁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지키기 위해 고기나 달걀을 열심히 드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먹는데도 힘이 안 생긴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유는 단백질 양이 아니라 단백질 순서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즉,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근육으로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소화 효소와 흡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언제 먹느냐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저녁에만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보다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31% 더 높았습니다. 즉, 아침 단백질이 근육의 시동을 겁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몸은 아침에 단백질을 만나야만 이제 회복을 시작하자는 신호를 보냅니다. 의사로서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건 이것입니다. 아침에 밥을 한 숟갈이라도 드실 때 단백질이 꼭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두부 반쪽이든 삶은 달걀 하나든 심지어 두유 한 잔이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몸은 그날 내내 근육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동시킵니다. 반대로 단백질을 저녁에 몰아서 먹는 습관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늦은 밤엔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남은 단백질이 간으로 향해 피로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속이 더부룩하고 잠이 안 와요 라고 호소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을 어떤 순서로 먹는 게 좋을까요? 첫째, 아침에 단백질로 시작하세요. 둘째, 점심엔 채소와 함께 섭취해 흡수를 높이세요.
셋째, 저녁엔 탄수화물보다 단백질 비율을 낮추세요. 이 단순한 3단 리듬이 근육 회복의 골든타임을 만들어줍니다. 재미있는 연구도 있습니다. 일본 규슈대학에서는 노년층에게 아침 단백질 그룹과 저녁 단백질 그룹을 나누어 3개월간 실험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침 단백질 그룹은 다리 근육 두께가 평균 오전 6% 증가했지만 저녁 그룹은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즉,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학계에서도 논쟁은 계속됩니다. 단백질 타이밍이 정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가? 미국 영양학회에서는 총 섭취량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노화 생리학 연구들은 점점 한 목소리를 냅니다. 나이 들수록 흡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타이밍이 곧 효율이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당신은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대충 김치찌개 한 그릇, 그리고 저녁에 고기 반찬을 몰아먹지 않나요? 이 패턴이 바로 근육을 조용히 빼앗는 식사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아침 식사에 두부 반모, 달걀 하나, 혹은 두유 한 잔을 추가하세요. 이 단순한 변화가 당신의 근육에 하루 종일 에너지를 공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근육은 나이보다 리듬을 기억합니다. 지금 당신이 한 숟가락을 어떻게 먹느냐, 그 리듬이 내일의 근육을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근육이 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근육은 운동할 때가 아니라 잠잘 때 만들어집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세포를 재생하고 손상된 근육 섬유를 복구하는 공장 가동 시간입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이 4시간은 근육을 살리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때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어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시간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TV를 늦게까지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잠드는 습관이 근육 재생의 시간을 빼앗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수면센터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중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그룹은 근육 손실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한 밤 11시 이후에 잠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근육 회복 속도가 35% 느렸습니다. 잠의 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언제 자느냐입니다. 수면 중 근육은 단백질을 재조립하고 미세한 손상을 복구합니다. 운동 후 통증이 있는 이유도 이 복구 과정 때문입니다. 만약 복구 시간이 부족하면 몸은 손상된 섬유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못하고 점점 얇아집니다. 결국 운동을 해도 근육이 안 늘어나는 이유는 바로 잠의 질에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학계 논쟁이 있습니다. 짧은 수면이라도 깊게 자면 괜찮은가? 일부 학자들은 깊은 수면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다른 연구들은 수면 총량이 더 결정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둘 다 맞습니다. 근육은 깊은 수면에서 회복되고 충분한 수면에서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숙면이 근육을 살릴 수 있을까요? 첫째, 잠들기 2시간 전엔 카페인을 피하세요. 커피뿐 아니라 초콜릿, 홍채도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둘째, 스마트폰 화면을 멀리하세요. 푸른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막아 수면을 방해합니다. 셋째, 잠자기 전 스트레칭을 3분만 하세요. 가벼운 움직임이 혈류를 안정시켜 깊은 잠으로 이끌어줍니다. 한 일본 노화의학 연구에서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70대 노인 40명을 대상으로 수면 전 3분 스트레칭 그룹과 그냥 잠드는 그룹을 나누어 4주간 비교했더니 첫 번째 그룹은 근육 통증이 48% 줄었고 아침 기상시 피로감도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들은 운동을 더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잠자는 방식을 바꾼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볼까요? 당신의 잠은 근육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이고 있습니까? 몸은 잠을 기억합니다. 하루의 끝에서 스스로를 치유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근육은 더 이상 회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잠드는 시간을 단 30분만 앞당겨 보세요. 그 30분이 근육의 미래를 바꿉니다. 조용히 눈을 감는 순간 몸속에서는 당신이 모르는 수천 개의 근육세포가 다시 깨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하게 자는 법이며 젊게 사는 비결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근육이 먼저 약해질 때 몸의 근육도 무너집니다. 몸이 약해져서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지치기 때문에 몸이 따라 무너지는 것입니다. 미국 예일대 의대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노년층 3,0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나는 아직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근육량 감소 속도가 40% 느렸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식단, 같은 운동량이었지만 생각의 차이가 근육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속에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높아지면 단백질 합성이 억제되고 근육이 스스로를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즉, 스트레스와 불안은 실제로 근육을 녹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무너질 때 몸도 함께 무너진다는 말의 의학적 근거입니다. 하지만 희소식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하나가 근육 재생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쿄대 의학부 연구에서는 감사일기를 2주 동안 쓴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내 염증 수치가 22% 낮게 나타났습니다. 감정이 호르몬을 바꾸고 호르몬이 근육을 바꾼 것입니다. 의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정신적 태도가 근육 생리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버드대 신경생리학 연구팀은 심리적 안정은 신경 근육 신호의 효율을 높인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일부 학자들은 결과적으로 행동을 바꾸기 때문에 근육이 좋아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근육도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질문합니다. 혹시 요즘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시나요? 이제 나이 들어서 운동은 무리야. 내가 뭘 해도 예전 같지 않아. 이 말 한마디가 근육에게는 더 이상 성장하지 말라는 명령이 됩니다. 반대로 오늘은 조금 더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근육은 미세하게 반응을 시작합니다. 한 할머니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75세, 무릎 관절염으로 2년 동안 제대로 걷지 못하셨죠. 그분은 매일 침대 옆에서 이렇게 말하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일어나 볼게요. 그 한 문장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은 지팡이 없이 병원까지 걸어오셨습니다. 의학적 치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회복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근육기 작동한 순간이었습니다. 근육은 신체의 일부이지만 그 원동력은 마음에 있습니다. 우울감과 무기력은 단백질보다 더 빠르게 근육을 녹입니다. 하지만 희망과 의지는 단백질보다 더 강하게 근육을 살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꼭 기억하세요.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지지만 유지되는 힘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믿는 순간 몸속의 모든 세포가 그 신호를 듣습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그 말이 당신의 근육을 다시 일으킵니다. 운동을 안 해도 나쁘지만 오래 앉아있는 건 더 나쁩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의학적 사실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육은 빠르게 약해지고 혈류는 느려집니다. 이것이 노령이 근감소증의 가장 흔한 조용한 원인입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노인은 3시간 이하로 앉는 노인보다 근육량이 2배 이상 빨리 감소했습니다. 특히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약해지는 부위입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있으면 혈류가 줄고 산소 공급이 감소하며 근육세포는 스스로 휴면 모드로 들어갑니다. 서울대병원 노인의학센터에서는 이 현상을 조용한 살인자 의자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의자에서 보내는 시간은 편안하지만 몸에게는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줍니다. 결국 하루 6시간 이상 앉아있는 생활은 2년간의 근육 노화를 앞당긴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게으름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일어나는 행동이 반복되면 뇌가 이제 이것이 정상이라고 인식합니다. 즉, 근육을 되살리기 위한 첫걸음은 앉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일을 서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30분 법칙을 제안합니다. 즉, 30분마다 일어나서 1분이라도 움직이기. 단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여는 동작만으로도 하체 근육의 혈류가 20% 증가합니다. 그 짧은 순간이 근육에게는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대 연구팀은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10초씩 들었다 내리는 무동력 운동만으로도 근육 손실률을 10% 줄였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반드시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움직이기만 해도 근육은 반응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앉는 시간 자체가 문제인가? 아니면 활동 부족이 문제인가? 호주 건강연구소에서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은 단순히 움직이지 않음 이상의 문제다. 근육의 대사 기능을 직접 억제한다. 즉, 단순히 운동을 조금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앉는 시간을 줄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치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하루 중 몇 시간을 의자에 앉아 있나요? 식사, TV, 스마트폰, 심지어 친구와의 대화까지도 대부분 앉아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근육은 앉아있는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근육은 움직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제 제안 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단 한 가지를 해보세요. TV 광고가 나올 때마다 일어나서 제자리에서 10초만 다리를 들었다 내리기.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근육 손실을 멈추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근육의 퇴화는 선택입니다. 몸이 약해지는 건 세월이 아니라 정지된 시간 때문입니다. 당신이 일어나기로 결심하는 순간 근육은 다시 깨어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무심코 허리를 쭉 펴거나 갑자기 일어나는 습관. 이 평범한 동작 하나가 근육을 급격히 약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잠에서 깨면 바로 일어나야 활력이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정반대입니다. 밤새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경직된 상태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때 갑자기 일어나면 허벅지와 허리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생깁니다. 서울의대 재활의학과의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상 직후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일어나자마자 허리를 세우는 그룹은 기상 후 3분 스트레칭 그룹보다 허벅지 근육 손상 수치 EKG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그 누적이 수개월 후엔 근육 통증, 허리 경직, 그리고 낙상 위험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기상 동작은 무엇일까요? 첫째, 눈을 뜬 뒤 바로 일어나지 말고 1분간 천천히 몸을 비틀며 근육을 깨워주세요. 둘째, 무릎을 세운 채 허리를 좌우로 10회 흔들어 주세요. 이때 혈액이 다시 순환하며 근육이 열립니다. 셋째,
침대 옆에 앉기 전 팔과 어깨를 한번 돌려주세요. 이 짧은 준비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일본 도쿄대학 노년의학 연구팀은 기상 직후 3분 스트레칭만으로 근육 손실률이 20% 줄어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 습관은 낙상률을 절반 가까이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근육이 깨어나기 전에 무리한 동작을 하면 작은 근섬유들이 찢어지면서 염증 반응이 생기고 그로 인해 근육이 회복되신 분해 모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도 학자들의 견해가 나뉩니다. 아침 스트레칭이 정말 근육을 보호하는가? 일부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주장하지만 근전도 EMG 측정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기상 후 바로 일어난 그룹은 허벅지 근육의 긴장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3분간 움직인 그룹은 근육이 완전히 풀린 뒤 안정된 수치를 보였습니다. 즉, 실제 생리적 효과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오늘 아침 어떻게 일어나셨나요? 허리를 펴며 유쓱 하고 일어나셨나요? 아니면 천천히 몸을 깨우셨나요? 이 단순한 차이가 10년 후 다리의 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아침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갑작스러운 시작을 싫어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든 나무가 햇빛을 맞기 전에 서서히 깨어나듯 근육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억하세요. 내일 아침엔 천천히 일어난다. 그 한 문장만 마음에 새겨도 내일의 근육은 더 안전할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낙상을 막고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당신이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보호막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갈증이 안 나니까 물을 많이 안 마셔도 돼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근육을 천천히 말려 죽이는 습관입니다. 갈증이 없다는 것은 이미 몸이 수분 부족 상태에 적응해 버렸다는 신호입니다. 즉, 몸이 목마름을 느끼지 않아도 세포는 이미 건조하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근육의 70% 이상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단백질 합성과 에너지 전달의 매개체이며 혈액을 통해 영양분을 근육세포로 옮기는 운반자입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이 모든 과정이 느려집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도 세포 안으로 흡수되지 않으니 근육은 자라지 못합니다. 마치 영양분이 아무리 많아도 배달 트럭이 멈춰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내과연구팀에 따르면 하루 500ml의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19% 감소합니다. 또한 탈수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되면 근육의 회복력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 말은 즉 운동보다 수분 관리가 먼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목마름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노화생리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갈증 반응이 평균 37% 둔화된다고 합니다. 즉, 몸은 이미 말라가고 있는데도 본인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성 탈수는 조용히 찾아오고 그 피해는 가장 먼저 근육이 받습니다. 여기에는 의학계의 또 다른 논쟁이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만큼의 물을 마셔야 적당한가? 일반적으로 1.2ml가 권장량이지만 체중, 신장, 계절, 약물 복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본 국립노화센터 연구진은 체중 1kg당 30ml를 가장 효율적인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즉, 체중 60kg이라면 하루 약 1.8L가 적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물은 언제 마셔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첫째, 아침 기상 직후 한 잔의 미지근한 물로 신진대사를 깨우세요. 밤새 응축된 노폐물이 배출되고 근육 세포가 깨어납니다. 둘째, 식사 중간보다는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시세요. 소화효소의 희석을 막으면서 흡수율을 높입니다.
셋째, 잠들기 전엔 한두 모금 정도로 마무리하세요. 밤중 화장실 때문에 수면이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도쿄대 스포츠의학센터에서 노년층에게 하루 1리터 이상 물을 추가로 섭취하게 했더니 단 2주 만에 피로감이 23% 줄고 근육 통증 호소가 31% 감소했습니다. 그들은 약을 바꾼 것도 운동량을 늘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물을 마신 것뿐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혹시 오늘 하루 동안 물을 몇 잔이나 마셨나요? 커피, 차, 국물은 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카페인과 염분이 체내 수분을 빼앗습니다. 진짜 물, 순수한 물이 근육을 살립니다. 몸이 피곤하고 다리가 묵직한 날,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당신의 근육은 그 한 잔을 기억할 것입니다. 조용히 흐르는 물이 바위를 깎듯 꾸준히 들어오는 물은 근육을 부드럽게 지켜줍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작은 물병 하나를 늘려보세요. 그 습관 하나로 근육의 생명력이 다시 살아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을 좀 빼면 몸이 가벼워질 거야. 요즘은 하루 한 끼가 건강에 좋다더라. 하지만 이 믿음이 당신의 근육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단식은 일시적으로 체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의 상당 부분은 근육입니다. 특히 60세 이후 단식은 지방보다 근육 손실이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면 가장 쉽게 분해할 수 있는 조직, 즉 근육을 먼저 연료로 사용합니다. 그 결과 체중은 줄지만 힘은 더 빠르게 떨어집니다. 서울대병원 영양대사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하루 한 끼 식습관을 가진 그룹은 정상 식습관 그룹보다 근육량이 평균 11% 낮았고 낙상 위험은 2.3배 높았습니다. 단식은 젊은 사람에게는 해독이 될 수 있지만 노년에게는 근육 파괴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논쟁이 뜨겁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간헐적 단식, intermittent fasting이 염증을 줄이고 세포를 회복시킨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버드대 노화생리학 연구팀은 경고합니다. 노년층에게 단식은 오히려 근육 분해를 가속화한다. 에너지 저장 능력이 낮기 때문이다. 즉, 젊은 몸에는 이로운 자극이 될 수 있지만 노화된 몸에는 독이 됩니다. 문제는 근육이 한번 줄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근육세포는 일정 연령 이후 거의 새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줄어든 근섬유는 다시 커질 수는 있어도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단식은 단순히 하루 굶는 습관이 아니라 미래의 움직임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체중을 관리하면서도 근육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단식 대신 균형 섭취를 하세요. 아침엔 단백질, 점심엔 섬유질, 저녁엔 가벼운 탄수화물로 구성하면 됩니다. 둘째, 공복 시간은 10시간 이내로 제한하세요. 그 이상이 되면 근육이 에너지원으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셋째, 단백질과 수분을 함께 섭취하세요. 단백질은 물이 있어야 세포 안으로 흡수됩니다. 의사로서 오랜 기간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몸을 가볍게 하려다 생명을 가볍게 만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 체중계의 숫자는 줄었지만 계단을 오르지 못하고 혼자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당신의 몸은 숫자가 아닙니다. 몸의 무게보다 중요한 것은 움직임의 무게입니다. 살이 조금 더 붙어 있어도 근육이 단단하면 그 몸은 건강합니다. 하지만 체중이 가볍더라도 근육이 없다면 그 몸은 위험합니다. 혹시 당신도 요즘 식사를 줄이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방향을 바꾸세요. 덜 먹기가 아니라 잘 먹기로.
그 한 끼를 줄이는 대신 단백질과 물을 조금 더 챙기세요. 그것이 근육을 지키는 현명한 식단입니다. 건강은 배를 비우는 기술이 아니라 몸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당신의 근육은 굶주림이 아니라 영양으로 살아납니다. 이제 체중보다 근육의 무게를 기억하세요. 그 무게가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진짜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이미 늦었지.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자극을 주면 언제든 반응합니다. 단 한 분, 단 한 걸음의 결심으로도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하버드 의대 노화생리학 연구에서는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하루 1분간의 스탠드업 운동을 시켰습니다. 즉,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만 하는 단순한 동작이었죠. 그 결과 단 4주 만에 허벅지 근육량이 평균 4% 증가했습니다. 운동이라기보다 의지의 반복이었지만 몸은 그 반복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움직임의 빈도를 감지합니다. 강한 운동이 아니라 자주 움직이는 행동에 반응합니다. 계단을 한 칸 더 오르고 양치 후 팔을 2번 더 흔드는 것.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근육에게 나는 아직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한국노인의학회는 운동 시간보다 움직이는 횟수가 근감소증 예방에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1시간 운동하고 나머지 시간을 앉아서 보내는 사람보다 10분씩 여러 번 움직이는 사람이 훨씬 근육 손실이 적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할 자극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근육을 지키는 가장 쉬운 1분은 언제일까요? 첫째, 아침 기상 직후 몸을 깨우는 제자리 걸음 30초. 둘째, 식사 후 혈류를 돕는 가벼운 팔 흔들기 20초. 셋째, 잠들기 전 근육을 이완시키는 어깨 돌리기 10초. 이렇게 합쳐도 단 1분. 그러나 이 1분이 쌓이면 근육은 나날이 단단해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학문적 논쟁이 있습니다. 근육 회복에는 일정 시간 이상의 운동이 필수인가? 도쿄대 생리학 연구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근육은 자극이 지속되는 시간보다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가를 더 중요하게 인식한다. 즉, 1분이 10번 반복되면 10분보다 큰 효과를 냅니다.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7, 8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혼자 살며 거의 움직이지 않던 분이었죠. 제가 제안했습니다. 매일 TV 광고 나올 때마다 일어나서 10초만 걸어보세요. 그분은 웃으며 그게 무슨 운동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2개월 후 그분은 혼자 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하루 1분이 모여 60일의 변화가 된 것입니다. 당신의 근육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작은 반복을. 기적은 체육관에서가 아니라 거실 한가운데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하루 1분만이라도 내 몸을 지킬 거야. 그 결심이 내일의 근육을 바꾸고 다음 달의 걸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근육은 당신의 결심을 기억합니다. 근육이 돌아오면 단순히 몸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달라집니다. 혼자서 일어나고, 혼자서 걷고, 혼자서 웃을 수 있다는 건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자존심입니다. 근육은 노년기의 품격이자 독립의 상징입니다. 서울의대 노화의학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자력 보행이 가능한 노인은 보행 보조기가 필요한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58% 낮고 병원 재입원율은 절반 이하였습니다. 즉, 근육이 단단한 사람은 마음도 단단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의지의 구조물입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근육이 돌아온 사람들은 모두 표정이 먼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걸음에는 자신감이,
말투에는 생기가 깃듭니다. 이건 단순한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다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하버드대 정신의학과의 연구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6개월 동안 매일 15분 걷기 운동을 지속한 노인 그룹은 한구울제 복용 그룹과 비슷한 수준의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증가를 보였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회복되고 마음이 강해지면 다시 몸이 자랍니다. 이 선순환이 바로 노년기의 진짜 젊음입니다.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학문적 논쟁이 있습니다. 근육 회복이 먼저일까? 정신 회복이 먼저일까? 도쿄대 심신의학 연구팀은 근육이 회복되면 자존감이 오른다고 주장했고, 스탠퍼드대 연구팀은 자존감이 오르면 근육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고 반박했습니다.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두 가지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몸과 마음은 한 팀으로 작동합니다. 당신이 오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건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그건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근육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70세든 80세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몸은 움직임의 언어를 이해하는 놀라운 존재입니다. 한 82세 남성 환자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다시 걸으면서 세상이 달라졌어요. 이제 창문 밖의 나무가 다시 보입니다. 그분의 허벅지 근육은 6개월 전보다 8% 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근육이 아니라 그분의 눈빛이었습니다. 근육이 돌아오면 인생이 다시 보입니다. 힘이 생기면 자신감이 돌아오고, 자신감이 돌아오면 사랑이 돌아옵니다. 몸이 강해질 때 사람은 다시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오늘 당신의 다리가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절망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근육은 언제든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그건 세포의 생리학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오늘도 한 걸음 더 내딛는다. 그 마음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당신을 새로운 내일로 이끌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근육이 빠지는 이유를 아셨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서, 잘못된 시간에 먹어서, 물을 마시지 않아서, 너무 오래 앉아서, 너무 일찍 포기해서. 그러나 동시에 근육은 언제든 다시 자랄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근육은 기다립니다. 몸을 다시 움직이려는 당신의 결심을, 다시 자신을 믿으려는 당신의 마음을, 그리고 그 결심은 나이와 상관없이 몸속 세포에 전달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습관 중 단 하나만 바꿔도 괜찮습니다. 하루 10분 걷기, 물 한 잔 더 마시기, 아침 단백질 한 숟갈, 잠드는 시간 30분 앞당기기. 이 단순한 선택 하나가 근육의 미래를 바꿉니다. 서울대 노인의학센터의 추정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매일 10분만 움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년 후 자립보행 가능성이 78% 높았습니다. 그 10분이 바로 미래를 지키는 투자입니다. 당신의 근육은 당신이 움직이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는 순간에도 몸속 세포들이 조용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움직이면 살아난다. 당신이 오늘 일어나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근육은 반응합니다. 혈류가 돌고 세포가 깨어나며 다시 힘이 생깁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과학적 사실입니다. 근육은 90세에도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회복력이며 당신 안에 놀라운 가능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 한 줄이 당신의 다짐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의 용기가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 걷고 싶은 어르신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연결의 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습관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당신이 내일부터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면 그 의지는 더 단단해집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몸은 늙어도 근육은 희망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희망은 절대 늙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